테이펙스 2023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0.1% 감소, 영업이익은 77.7%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7.1회전으로 산출되고 PBR은 1.26으로 1이 넘어서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테이펙스는 포장용 OPP 테이프, 전자소재 테이프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기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1,436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20.1%가 감소했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17.2%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적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매출 원가가 상승했다는 뜻일 거고요. 그 결과 매출 총이익은 48.2%가 감소했습니다. 판매 관리비를 5.8% 줄였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61억 4천만 원으로서 전년 영업이익 245억 원보다 무려 74.9%가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매출이 감소함에도 재고가 반대로 증가하는 것은 재고관리 생산성이 매우 비효과적임을 나타낸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재고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어떻게 뽑느냐, 한번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생산량을 만드는 생산에 투입된 재료비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곱하기 매출원가 나누기 총 제조 비용을 하면은 매출 재료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수량으로만 해서 판매에 대응하는 재료비 성격만 빼는 거죠. 그래서 그 매출 재료비는 16.6%가 감소했습니다. 그 차이가 3.5% 플러스로 나오는데 이것으로 봐서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손익계산서, 스루풋 손익계산서 보고서 매출원가를 모르고도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스루풋 금액으로는 24.1%가 감소했고 스루풋율은 2.3% 하락했습니다.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운영 경비가 3% 줄였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TO의 생산성은 1.09로서 전년보다 0.3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30%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52억 5,700만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8억 8,300만 원이 적게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 제품, 제공품,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25억 4,6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여기에서 가공비율을 곱한 것이 8억 8,300만 원 그 적게 영업이익이 나온 거로 산출이 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그 A, B 이렇게 그 공시가 되는데 이것을 제가 MC와 OE로 디커플링을 해서 표기를 합니다. 그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의 사용 및 상품의 매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WCAI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거를 그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은 약 1시간 정도의 강의 분량 이라고 좀 부풀려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저보다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뭐 회계 전문이라면 좀 빨리 뭐 한 뭐 15분 내지 30분 내에 좀 재정원가 개념을 안 해본 사람이라면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은 초심자라면은 좀 1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음, 그래서 그 뭐 몇 번 강의료도 좀 받아 먹고 근데 돈으로 받은 경우도 있고요. 아니야 됐어 그냥 술만 사 이렇게 해서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그 MC하고 OE하고 디커플링 한 합계액은 에,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 합계하고 일치를 하죠. 그래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6.8%가 감소했고 운영경비는 3%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 580억에서 판매관리비 144억을 뺀 금액이 음, 그 435억이 나오는데 이것이 가공비가 되겠어요. 총 제조 비용에 비교했을 때 가공 비율이 3.5% 상승했고 재료 비율은 3.5%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을 해 볼 수 있는데 1차 추론은 상승했을 것이라고 추론이 됐죠. 이런 모순은 해소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진행을 계속 해보죠. 어, 재고 주석을 내놓는데 이렇게 그 IMF로 향후 양식을 바꿔서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는 끊임없는 저의 그 요구 사항인데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회계 투명성 1단계로서 WCAI로 그 재고자산 변동 범위가 같다고 그랬으면 일치를 해야 되는데 재고가 25억 아까 4,600만 원 증가한 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비성분에 표기된 것은 마이너스 19억 4,400만 원이에요. 재고 증가할 때는 비성분에서는 마이너스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갭이 6억 원이 나오는데 3년 연속 이렇게 있으면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을 텐데 이걸 합리적으로 추적할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불투명하다. 매출원가를 계산하면서 뭐 조정 나쁜 말로는 좀 조작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할 때는 안 맞아떨어지면은 우리는 날카로운 그 비판 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돈이라는 것을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2021년도에는 무려 41억 5,800만 원 중소기업 매출액이 1,400 얼마뿐이 안 되는데 41억 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2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1단계의 계획과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또한 PQ 총 어, PQ 생산 재료비의 차이액과도 그 동일한 금액이 되고요. 요게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가 깝깝합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맞질 않아요.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22억 6,300만 원 나갔으면은 재고가 22억 6,300만 원 증가해야 되는데 28억이 증가했어요. 한 6억 원 돈이 한 5억 3,800만 원이 더 증가했어요. 이게 뭐냐? 뭔 사건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게 아니고 마이너스로 된 거는 여기도 이렇게 그 가로치였으니까 요는 환입을 잡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치해야 되는데 또 차이가 있어요. 현금 흐름표도 이렇게 맞질 않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그 갭이 계속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건비가 241억 원이 나갔는데 전년도보다 9%가 감소했고요.
직원 수는 30명을 감원시켰어요. 그래서 평균 임금은 6,6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1.5%가 감소했습니다. 전력비 및 수도 광열비가 19.3% 증가했고 외주 가공비가 10.8% 증가했어요. 직원을 30명 감원했음에도 평균 임금의 하락은 고임금 경력자들을 내보냈다는 의미일 것이다. 전형적인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다. 6,600만 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격차가 한국의 문제라고 이슈가 현재 되고 있는데 그 갭을 정말 정확히 분석해 내려면 저는 회계부터 투명하게 하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납품 단가를 좀 높게 매길 때 그걸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구매하는 구매 그 값이 충분히 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설득할 수 있으려면은 납품업자가 회계 투명성을 전제로 해야 될 거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하락했고 슬픈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의 하락이면은 우선은 회계 투명성 가정을 세웁니다. 생산성 떨어졌고요. ROI 재고 투자 이 회수율도 뭐 1.29나 떨어졌습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 조금 낮췄고요. 나머지는 그냥 참고해 주시고 직원을 감원하기보다는 재고 감소를 1순위로 목표로 하라. 재고가 거꾸로 늘었죠. 매출이 감소하는데도 생산을 못 줄이고 재고를 늘렸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직원들이 노는 꼴을 못 보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돈이 재고에 잠기는데 그 잠긴 돈에 이자 내고 그럴 돈이 있으면은 직원을 해고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나중에 그 장사가 잘 될 때 또 신입사원 뽑는다 그러면은 그 숙련공이 들어오겠냐 이거죠. 그런 것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인격체가 아닌 그 인간은 조금 좀 아끼고 재고를 줄이는 거로 해야 되겠죠. 그런 역량이 있는 직원까지 해고했을 것 같은 우려가 좀 보입니다. 30 어디죠? 몇 명인가를 아까 그 줄였죠. 그래서 이 순방향으로 회전율도 하락하고 스루펀율도 하락했으면 투명하게 가정을 세우는데 투명 가정도 입증을 해야 돼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하락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은 수량으로 산출해서도 회전율이 하락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은 요거 가지고 모수는 해소될 수 있지 않겠냐. 아까 1차 추론과 2차 추론. 1차 추론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보는 거고 비성분 쪽에서는 하락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그러면은 아니었시답니다. 단순 평균으로는 3.1% 감소했는데 요게 이제 그 비중 매출 비중을 여기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림셈으로 68.4%로 제가 산출을 했어요. 그래서 2.1% 내려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원재료 가격 상승 추론과는 반대로 하락을 했어요. 입증되지가 않습니다. 상품 매입 가격도 또 공시해야 됩니다. 상품 비중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원재료 가격 추이라고 그 금감원에 공시 메뉴가 돼 있으니까 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니까 상품은 빼는 거죠. 그런데 머리가 더 좋은 사람이라면은 자, 상품의 판매 비중이 높은데 그게 영업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란다면은 상품 매입 가격도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밝혀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재고 흐름도 IMF로 하라는 얘기도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투명하다는 것은 빨가벗고 보여줘라 그런 얘기예요. 왜 못 보여주냐 이게요. 그 아름다운 몸매를 좀 빨가벗고 보여주지. 좀 가릴 때가 뭐 이쁘다고 그러는데 야 이거 여성 여체 비유해서 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빨가벗고 보여줘라. 배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재고가 많다는 얘기는 뚱뚱배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뭐 옷으로 감춘다고 해서 나온 배가 어디 도망가겠냐 이거죠. 제가 그 그림으로도 한번 비유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판매 가격은 또 하락했다라고 보는데 영업 비밀이라서 못 알려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회계 투명성 검증경과 매출원가 재고자산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영업이익이 줄었는데 조금 뭐 좀 2024년도 그 변화를 감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적용했을 때 올해는 한 1620억 정도 하지 않겠냐. 이 경우에 영업이익은 더블로 늘어나는 거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어요. 요 재고는 계속 늘어난다는 가정하에서 이만큼 나온다는 얘기인데 재고를 17% 감소한다면은 이 74억 분이 이익이 안 답니다. 이게 고질적인 문제죠. 원가회계.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목표를 세워봄. 그러나 재고를 감소시키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고질적인 원가회계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를 감소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을 이제 인식의 전환이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스루풋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이기 때문에 재고 증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 이 실적 대비해서 그 유사하게 좀 예측을 해보면은 1,550억 정도 하지 않겠냐. 이 경우에 원가처럼 한 100억 정도 이익이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재고 회전율을 13% 업해보자. 증분율을 8회전 좀 해보자. 제조업인으로서. 그러면은 매출이 1750억 정도 해가지고 거의 190억 정도 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스리포트 회계 기준은 이거를 그냥 단단히로 얘기하면 15만 7,900원 정도 판매 가격이 나오고 원가 회계 기준은 16만 2천원 더 높게 나오죠. 그러니까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에는 스루풋은 예측 가격이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직원을 감원시키지 말고 WCI 회전율을 상승시키는 목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재고는 감소시키면서 영업이익을 증가시킬 방법은 스루풋 평가 지표에 의한 경영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테이펙스의 경우는 재고가 증가했는데 오랜 분석 경험은 매트릭스 표로 그 통계치가 나오는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있고요. 판매예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 205억 원의 자본적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25억 원으로서 11.1% 현금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2022년도까지는 뭐 나름대로 성과를 좀 내고 있었는데 채권자가 가져간 거는 이자 1억 1,100만 원이니까 이자 정도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주임금 현금 몰입이 33억 8천만 원인데 그 내역은 현금 배당이 있고 나머지 주가 주식 기준 보상거래 인식,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주식 매수 선택권의 이연 법인세 효과
이런 경우는 제가 전문적인 거는 세무적인 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걸 다 더하면은 33억 8천만 원인데 일치를 하죠. 그리고 최종 183억 원의 현금이 유출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캐펙스가 투자가 있을 때는 유출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이런 게 플러스가 됐는데도 마이너스라면은 현금을 잃었다. 이렇게 이제 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유동자산에 유형자산을 235억 원이나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30명의 인원을 감원시킨 것은 뭔가 자동화 작업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 설비를 자동화했으니까 수작업 하던 게 필요 없으니까 그 고숙련자들 한 30명을 내보낸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가를 보면은 25,300원으로서 2023년 초 주가보다 무려 24,350원이 하락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PBR은 1이 넘어섰습니다. 1.26이고 전년도까지는 257%까지 됩니다. 최대 주주는 한솔 케미칼로 되어 있군요. 44.94%, 필 리미티드라는 데가 6.54, 외국인이 10.58%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페이텍스 2023년도 실적을 분석했습니다만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반증하지 않는 한은 제 가정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